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방금 전에 신의 한수에서 방송을 했는데 또 신티브로 넘어왔습니다. 자려고 했는데 잠이 안 와요. 네. 뭐 신의 한수 알람이 안 가고 조금 조회수가 처지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기사를 하나 보니까 이거 제가 예상한 대로 음모가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이거 그 누구보다도 좀 빨리 알려야 되겠다. 네, 그게 신의 한수의 역할이다 싶으니까요. 잠이 안 와서. 그리고 또 내일 오전에 얘기하면 아무래도 좀 늦는 것 같아요. 미리미리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저처럼 잠 못 드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또 주말이잖아요. 그래서 좀 편한 마음도 가지고 계실 거고, 또 한편으로는 찹찹한 마음들 있으니까 방송을 또 다시 열게 됐습니다. 정말 유승민 진짜 하루가 멀다고 문제를 일으키는군요. 문제라기보다는 이 꼼수가 드러나고 있는데, 요즘 이준석이가 조금 잠잠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또 유승민이가 나서서 윤석열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이거든요. 예, 그 소식 전하겠습니다. 요거 따끈따끈한 따끈따끈한 뉴스인데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준석 체제 무너지고 비대위로 가면 대선은 필패한다. 좌시하지 않는다.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좋은 후보가 나가야 됩니다.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후보가 나가야죠. 민주당에서 인정해주는 후보 표 안 와요. 여론조사가 그렇습니다. 보면 지금 유승민을 지지하는 민주당 세력들이 많은데 대선에 가면 유승민 안 찍어요.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지지층의 여론조사를 하면은 유승민은 꼴등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당을 어지럽히고 대선을 망치려고 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비대위 체제로 가면 대선 필패다. 요게 아주 악질적인 발언이거든요. 비대위 체제로 간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제가 몇 번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안철수랑 단일화 안 할 겁니까? 안철수랑 합당 안 할 거예요? 야권 단일화하면 당연히 안철수는 전당대회를 요구할 거고 당명 변경을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비대위 체제로 갈 수뿐이 없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순리죠. 이건. 이준석 체제는요, 이게 11월 9일까지 뿐이에요. 11월 9일이 되면 이준석 체제는 끝나는 거죠. 왜? 당원 당규에 따라서 윤석열이든 최재형이든 홍준표든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당권이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이준석 체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게 통상적인 대선 경선의 사례였거든요. 지난 대선에서도 그랬고 지지난 대선에서도 그랬고, 대선이 끝나면 당의 체제를 바꾸고 전당대회를 다시 해서 당대표를 뽑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물론 합당할 필요도 없고 단일화할 필요도 없으면 그런 절차가 필요 없겠지만, 지금은 누가 보아도 합당은 해야 돼요. 단일화 안 하면 어떻게 이기죠? 그리고 안철수가 당연히 요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당명 변경 이번에 요구했잖아요. 안 됐으면 이제 윤석열에게 요구하든지 홍준표에게 요구하든지 최재형에게 요구하겠죠.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단일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단일화 안 하고 깽판 치겠다 이거죠. 심각한 겁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지지율과 관련해 10월에는 상황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냈어요. 10월에는. 자, 1차 컷오프 100% 여론조사 역선택 포함해서 하면 유승민이가 한 2위 정도로 올라올 겁니다. 이건 3위나 2위죠. 홍준표 대표도 또 역선택에서 특혜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그러면은 2, 3위로 올라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컷오프에서는 당원
70, 당원이 30, 그리고 여론조사가 70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조금 이제 상황이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이번에 이준석 체제로 바뀌면서 상당수의 당원들이 가입됐습니다. 그러면 3등에서 2등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거죠. 이제 10월입니다. 4명이 이제 본선 경선을 해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어떻게 뽑냐? 당원 50, 여론조사 50이에요. 당원에서 유리하죠, 일단. 그리고 여론조사 상황에서도 역선택이 들어오면 유리합니다. 그러면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 예? 여러분들 윤석열 좋아하시고 최재형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그냥 장난 삼아서 나 될 수 있어 이게 아닙니다. 자, 내용을 볼게요. 유승민은 27일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의힘 후보들 간 토론과 검증을 하다 보면 국민들이 저를 지지할 것이다. 지금 지지도 이거는 의미가 없다. 지금 지지도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경선과 검증을 하다 보면 자기가 올라가겠다 이거죠. 출마 선언 후 첫 지역 일정으로 대구에 온 그는 경선 2차 컷오프 뒤 4명의 후보가 남게 되면 정치 신인들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주 딱 얘기하고 있어요. 도덕성 검증, 자질 검증. 뭐 큰 문제는 없는데 도덕성이야 뭐 최재형 감사원장 최고죠. 예. 그리고 윤석열 총장도 지금까지는 별로 드러난 게 없어요. 하여간 저와 홍준표 후보 같이 정치를 오래 한 사람과 정치 신인의 실체를 알게 될 것이다. 정치 신인이래요. 윤석열 총장 보고 정치 신인. 실체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제목이에요. 유승민의 실체를 알게 된 거죠.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그만둔 게 지난 3월인데 7개월 만에 비전과 공약을 처음 들었다면서 많은 국민이 국정이나 국가적 문제의 고민을 안 해보고 준비되지 않은 후보에 대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건 유승민 생각이지. 누가 불안하게 생각해. 문재인 정권 교체가 우선이죠. 지금 역선택 플러스 유령당원 가입 뭐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을 갖고 있고 경선이 시작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유시민하고 전 유승민하고 헷갈려. 그래서 가끔씩 유승민을 유시민이라고 그래. 유승민은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서 입에 담기도 싫은 단어가 배신자라면서 정치를 22년째 하면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양심과 소신에 어긋남 없이 살아왔다. 이 얘기는 뭐 김대중 얘기하고 똑같아요. 저는 평생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평생 거짓말 안 하고 약속을 안 지킨 적은 있대. 거짓말 한 거죠, 그게. 22년째 정치하면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양심과 소신에 어긋남 없이 살아왔다? 그게 탄핵에서 드러났잖아요. 배신자로. 입에도 담기 싫은 단어가 배신자인데 자기 말은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 지금 재판 과정을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만한 지금 20년 이상을 감방에서 살아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이냐 이거죠. 하여간 이건 여러분들이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난리 안 쳐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뭐 괜히 뭐 말도 안 돼, 너 거짓말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돼요. 왜?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 다 알고 있는 얘기를 뭐 제가 여러분들이 무슨 애들도 아니고 그걸 설명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배신자라고 얘기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참여해서도 배신자지만 사실 중요한 건 유승민은요.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공천도 받았고 정치도 상당 부분 해왔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정권이 넘어가게 된 상황 이건 누굴 배신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문재인이 대통령 됐다는 거
정치인이 뭐예요? 정권을 연장하고 자기 지지자들, 그 지지층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삶의 안정, 안보, 국방, 외교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문재인이 들어와서.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유승민, 김무성, 이준석 이런 자들 때문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배신한 게 아니라 자기는 안 했다고 하지만 저도 인정하겠어요. 그래요. 삶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기회주의적으로. 그러나 지지자들을 배신한 거 아니냐고 이거는.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돼요? 지금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난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유승민이 뭐 했어요? 문재인이 조국 사태 벌어졌을 때 유승민이 뭐 했어요? 아무런 일도 안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비판 한마디 안 했어요. 그러다가 대통령 선거 다가오니까 나왔잖아요. 이 자체가 배신인 거야. 이 자체가. 우리가 태극기 들고 눈물 흘리면서 싸울 때 어디 있었어요?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광화문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정말 어렵게 싸워왔을 때 유승민 어디 있었어요? 문재인 정권 무너져 가니까 그때서야 뭐 부동산 문제고 안보 문제고 이런 얘기하는데 문재인 정권 초기부터 안보 문제 무너져가고 있다. 외교, 국방 다 무너가고 있다. 경제 무너져가고 있다 얘기했는데 유승민은 어디 있었냐고 이 배신자야. 이러고도 배신자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양심과 소신에 어긋남 없이 문재인 정권 초기에 뭐라고 그랬어? 잘하고 있다고 그랬잖아. 잘하고 있다고 그랬잖아. 아주 교활한 자입니다. 자, 유승민은 누구보다 박근혜 정부가 성공한 정부를 되기에 진심으로 바라며 바른 길로 가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면서 원내대표 시절 국회 대표 연설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을 주장한 것도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한 노력이었다. 그거 다 했어요. 다 그때는.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 연금 개혁 주장할 때 힘이 있었을 때 아니야. 힘이 빠질 때 도와줘야 되는 거지. 여러분도 안 그래요? 친구가 잘 나갈 때 도와주는 거 의미 없어요. 잘 나가면요. 서로 와서 이쁜 짓 해. 이쁘게 보이려고. 야, 너 사업 잘 되는데 혹시 돈 모자르지 않냐? 돈도 빌려주려고 하고. 근데 친구가 조금 어렵다는 얘기 들리잖아요? 그럼 바로 전화 안 받아. 그리고 친구가 야, 나 돈 좀 필요한데. 야, 나 있잖아. 이번에 뭐 하느라 거기 다 돈 썼다. 요즘 비트코인 때문에 난리지 않냐. 거기다 다 투자했는데 나 날렸어. 야, 이번에 집 나 또 한 채 더 샀지 않냐. 이러면서 하지도 않은 짓거리를 했다고 하면서 다 빠져나간다고. 힘없을 때 도와줬어야지. 힘 있을 때 알랑방구 낀 게 뭐 필요합니까? 제가 지금 틀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유승민이 말장난하는 거지 지금. 자, 이어 최순실과 대통령을 둘러싼 세력들은 대통령을 망쳤고 나라를 망쳤다. 지금 생각해도 국정 실패를 제가 더 강하게 막아내지 못한 게 아쉬울 뿐이다. 최순실이 뭘 했어? 최순실이 뭐 공무원 연금 개혁 주장하고 최순실이 이석기 잡아놓는데 뭐 앞장서고 최순실이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관여한 게 뭐 있어? 지금 드러난 게 하나도 없어. 없다고. 여러분들 재판 과정에서 최순실이 뭐 국정에 개입해갖고 나왔던 그 태블릿 PC 그거 다 사실이 아닌 거로 드러났어요. 그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았다고. 최순실은 그저 자기 딸내미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고 그러니까 더 좀 잘 키워보려고 했고 삼성과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그 말 스폰 받은 게 다야. 지금 드러난 건 그게 다라고. 근데 무슨 최순실이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도 직접 얘기했잖아요. 최순실은 관여한 게 없다. 그건 최순실 얘기도 마찬가지고. 단지 주변에 있었던 건 사실이죠. 주변에. 뭘 막을 게 있었어. 알지도 못했는데. 맨 처음엔 정윤회라고 그랬잖아요. 정윤회. 정윤회가 뭐 다 뭐 개입했다 그러다 정윤회 나가니까 초기부터 정윤회는 없었지 사실상. 최순실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어요. 그만큼 조심스럽게 움직였던 게 또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지금 보면. 근데 뭘 막기는 얘기 한마디 안 했으면서.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뭘 더 강하게 막아. 최순실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면서.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좀 소통을 안 한다. 이거는 이제 김무성 말이 맞죠. 당대표와도 좀 얘기를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좀 소홀했다. 근데 지금 문재인은 뭐 송영길 만나갖고 맨날 밥 먹고 서로 소통 잘하고 있나?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보다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팩트예요, 팩트.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5년 지났다고 아주 마구잡이로 거짓말하고 다니는 거야. 자, 유승민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계 때문에 저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것이다. 제가 부족했던 탓이다. 이제 그 서운함을 뒤로 하고 대구의 아들 유승민의 손을 잡아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대구의 아들은 맞지. 아버지가 국회의원 했으니까 그 자리 물려받았으니까 대구에서 태어난 건 맞는데 대구를 위해서 뭘 했냐고. 대구 내려가 보세요, 여러분들. 일자리가 없어. 가장 낙후된 도시야. 대구하면 정말 번듯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또 박근혜 대통령이 두 번이나 연거푸 나온 정말 위대한 도시 아닙니까? 보수의 상징인데 대구야 가보시라고. 대구에서 제일 유명한 게 막창이야. 대구는 진짜 참 대구에 사시는 분들 답답하실 거예요. 대통령이 두 번이나 나왔는데 특혜는 받지 못하고 죄다 그게 호남으로 내려갔잖아. 지금 낙후된 도시가 됐다고. 대구의 아들 자랑스럽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창피한 줄 알아야지. 지금 대구가 얼마나 살기 힘든데 일자리가 없어갖고. 이건 좀 여담이지만 말이죠. 이거 뭐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제가 경찰 조사를 좀 자주 받아요. 대부분 무혐의죠. 무혐의. 이번에도 뭐 손정민 사건 경찰 조사 받지만 이것도 거의 무혐의인데 경찰 조사 받으면은 경찰들과 친해져요. 뭐 장시간 또 얘기도 하니까. 근데 조사를 받다 보면 경찰들이 엄청나게 전화를 받아. 이것저것 해서. 제가 특히 조사받는 곳이 이제 인터넷 방송을 하고 하니까 옛날에 인터넷 신문하고 하니까 주로는 그 사이버 범죄 수사대. 지금은 그게 이제 바뀌었어요. 사이버 범죄 수사대라고 안 하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사이버 범죄 수사대에서 조사를 많이 받는데 경찰들이 엄청나게 전화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나가서 이제 뭐 커피도 한잔 마시고 그럴 거 아니에요. 조사가 길어지면. 근데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이게 참 요즘 범죄가 말이죠. 엄청 많이 온대서 사기 범죄, 인터넷 범죄, 인터넷으로 물건 배송하고 사기치고 그런 거 많이 여러분들 당하시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호남 쪽에서 그런 게 많았는데 이제는 대구 경북에서 그런 그 사기 범죄가 엄청 많다는 거야. 그래요? 도심이 아니라 왜 대구 경북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랬더니만 그게 다 거기 일자리가 없잖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그런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거죠. 일자리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대구 경북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구 경북에서도 집값 오른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상해. 그것도 이상하다고. 투기 바람이 막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실제로 제가 뭐 대구 경북 가봐도 여기 계신 분들은 뭐로 먹고 살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낙후된 거 아닙니까? 일자리가 없고 경기가 침체돼 있고 그러니까 대구의 아들이라고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마. 유승민 너는 네가 사선하는 동안 대구는 완전히 촌동네 됐어. 게다가 이미지까지 나빠지고 있다고. 보수의 상징이 인터넷 사이버 범죄의 온상이 됐다는 게 이게 얼마나 쪽팔린 일입니까, 여러분들. 제가 대구에 있는 분들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그런 일들도 벌어진다 이거 아니겠어요? 참 큰일입니다. 벚꽃님 감사합니다. 네. 자, 하여튼 조금 여담을 했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손을 잡아달래요. 그는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마쳐서 국민 박수 속에 떠나기를 진심으로 바랬지만
박근혜 대통령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지 못해서 안타깝다. 언젠가는 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탄핵 찬성한다며. 지금도. 사면에 대해서 당신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얘기해 본 적이 있어? 대통령 만나서 사면해야 된다. 아니면 야당 대표 만나서 사면해야 된다. 얘기한 적 있어? 없잖아. 뭘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으면 좋겠어. 지금 온몸이 박근혜 대통령 골병이 들어있어. 골병이. 지금 집도 절도 없다고. 그 박근혜 대통령 집 얘기하니까 뭐 유튜버가 뭐 집 산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건 박근혜 대통령 집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집은 삼성동에 있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팔아가지고 뭐 거의 살아보지도 않았던 집. 퇴임 후에 잠시 들어갔다가 나온 집. 그 집을 뭐 사겠다 하는데 그거 여러분들 거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추억의 추자도 없어요. 아무런 냄새도 없다고. 그거에 속아갖고 말이지. 그리고 박지만 씨 재산이 1,000억대야. 나오시면 집도 절도 없겠지만 동생이 잘 케어하겠지만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정말. 언제 나올지. 이것도 정말 가증스러워요. 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것도. 또 이른바 이준석 흔들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준석 대표 체제가 무너지고 비상대책위로 간다면 비대위죠. 필패다. 내년 3월까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계속 경고를 하고 좌시하지 않겠다. 이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개소리예요. 응? 당권을 갖다가 11월 9일에는 내려줘야 돼요. 근데 3월까지 간다는 건 뭐예요? 지방선거까지 자기가 공천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아주 뭐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상식이거든요. 상식. 이번 당대표는 11월 9일까지 하는 게 상식이에요. 상식. 제가 나경원 전 원내대표하고 이 당대표 선거 나가기 전에 통화를 몇 차례 한 적이 있어요. 취재차. 아유 대표님 제가 당대표 이번에 나가도 될까요? 아유 나가셔야죠. 아유 근데 이번 당대표는요. 대권 후보 정해지면 거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뭐 딱히 그렇게 크게 할 일은 없습니다. 경선 관리만 잘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나경원 대표도 딱 알더라고. 대통령 후보 정해지면 당대표 내려온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년 3월 얘기한다는 거는 그 이후에 지방선거 공천 4월에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꿀 빨겠다는 얘기지. 이 음모가 여기 안에 다 자기가 얘기하면서 거짓말한 거 어떻게 하면 윤석열 무너뜨릴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거 우리 지지자들이 속겠습니까? 여러분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역선택 방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거 저희가 늘 강조하고 뭐 매일매일 방송에서 강조하고 얘기해도 이게 부족한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다고. 이거 딱 기사 보는데 이거는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진짜 거짓말이 사실화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늦어도 방송을 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방송하면 새벽에 또 일어나셔갖고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방송 보시면 신의 한 수에서도 오늘 또 방송 라이브 연거 있거든요. 그것도 봐주시고 이 방송도 오전에 주변에 많이 좀 소개를 해주세요. 사실 제가 참 지금 국민의힘의 일부 세력으로부터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공격도 많이 받고 있고.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잖아요. 할 말은 해야 되잖아. 제가 뭐 윤석열 캠프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씹어놔가지고 윤석열 캠프도 절 좋아하지 않아요. 윤석열도 날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근데 뭐 제가 뭐 누구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뭐 내가 빠가 아니니까 쓴소리는 해야지. 쓴소리는 해야지. 잘하는 건 잘한다. 이건 잘못됐다 쓴소리 하는 건데 제가 윤석열 캠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비상대책위, 이 비대위 체제는 이제 상식이에요. 절대 안 간다, 뭐 어쨌다 이런 얘기하는 건 유승민 작전에 말려드는 거라고 이게. 유승민은 두 가지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경선에서 역선택과 또 다른
문항 등 여러 가지 음모를 통해서 대권 후보로 나가는 거. 그게 실패하면 이준석 체제를 앞세워서 내년 3월에 지방선거 공천 마무리 짓고 완벽하게 국민의힘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대구 경북에 계신 분들 정말 진짜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또 속습니까? 에? 또 속아요? 언제까지 속으실 거예요? 대구 경북이 산업의 도시고 정말 옛날에 활기찬 도시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썩어버렸잖아요. 이런 자들한테 정치 맡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구 경북에 가서 볼 게 뭐 있어요? 막창이나 먹는 거지. 그 막창 요즘 인터넷으로 사면요. 아니다. 그건 가서 먹는 게 낫다. 맞아. 마트에 가서 사는 건 좀 낫더만 막창은. 아니 막창 때문에 대구 갑니까? 일자리도 있어야 되고 이 보수의 상징이고 아이콘 아닙니까? 대구란 게. 그런 정신적 지주가 돼야 될 지역이 지금 놀림감이 돼버렸어. 놀림감이. 이거 누가 만들었냐고. 유승민 같은 자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도 또 선택을 해요? 참나 이거 진짜. 아 정말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그러나 지금 정치 신이라고 하지만 뭐 영선의 이준석도 당대표하고 있는 마당에 나이 어린 윤석열은 검찰총장까지 했고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운 사람이에요. 최재형 감사원장도 마찬가지고 정치 신인이 아니라 이분들은 투사들이에요. 투사들. 고마운 사람들이라고. 뭐 누군 막 씹더라고.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씹어. 나도 이해해 그거. 근데 유승민은 더 싫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박근혜를 탄핵한 문재인보다도 난 유승민, 김무성이 더 싫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리는 신우이가 더 밉다고. 더 미워 감정적으로. 그리고 유승민, 이준석, 김무성 이런 자들 때문에 우리가 이 꼬라지가 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부통 터집니까? 부동산은 또 오죽해요.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또 집 가졌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어요. 세금은 또 엄청나죠. 일자리는 있어요. 그래요. 열심히 일해갖고 집 한 채 사고 노후에 조금 편해보려고 했는데 연금 받아갖고 다 그냥 세금 내기 바빠. 그리고 뭐 일자리도 없어. 근데 집에 젊은 애들이 있는데 다 놀고 있어. 일도 못하고. 취업이 안 돼. 해외에서 왔는데 박사라고 그러는데 박사는 무슨 박사야. 집에서 노는 게 박사지. 안 돼요. 안 돼. 이거 바꿔야죠. 희망 있는 대한민국, 살만한 대한민국, 통일된 대한민국 만들어야 되는데. 개판 5분 전이에요. 개판 5분 전 지금.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 힘을 모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들어와서 뭐 여기도 무야홍 무조건 야당은 홍준표 이게 무야홍이죠. 네, 좋습니다. 네. 하여튼 홍준표 대표도 통 크게 정치해야 돼요. 역선택 방지는 함께 반대해 주는 게 좋아요. 이분이 또 저는 사실 대통령이 누가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홍준표 대표 참 좋아요. 이 나라를 세탁기에 넣어갖고 싹 빨아가지고 말이죠.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인데 하여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지지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하죠. 박빙이죠. 하여튼 정치력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홍준표 대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또 윤석열 좋아하는 분들이나 뭐 채팅창에서는 싸우지 마세요. 전 솔직히 유승민 이런 자들만 없으면 좋겠어요. 이런 자들만. 김무성 이런 자들만. 자, 하여간 근데 우리 관리자가 없나 봐. 관리자가 사실 뭐 신튜브나 신의 한수는 특별히 관리를 잘 안 하지. 채팅창 자유롭게 하시라고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또 방송을 하니까 여러분들 또 쭉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시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추천 버튼. 예. 구독 버튼. 구독 안 누르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한 30분 정도 이 보도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또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보도도 전해드렸습니다. 예. 여기 또 허경영 씨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허경영 씨. 예. 참 대선이 다가오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도 어떻게든 홍보하고 싶어하는 마음, 뭐 그건 이해하는데, 예. 뭐 허경영 씨는 아니겠죠. 예. 그건 우리가 너무 좀 오바 떨지 맙시다. 예. 자, 여러분들 이렇게 밤에도 참 많이 들어오셔. 이 시간에도 잠 못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나라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오죠. 나라 걱정 때문에. 예. 지금 말이죠.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라와서 이기자 싸우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당대표를 잘못 뽑아놔가지고 지금 당내 내홍만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이거 빨리 해소가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나중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자, 야당 경선판에 번진 배신자 프레임. 단합 깨면 안 돼. 지금 이게 서로 배신자라고 하고 있어요. 서로 배신자. 경선판에 번진 배신자 프레임. 홍준표 대표는 한 번 배신한 사람 또 배신한다. 경쟁 후보 싸잡아 비판. 한 번 배신한 사람 또 배신. 유승민이겠죠. 윤석열, 최재형도 마찬가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윤석열, 최재형, 문재인 정부 출신 유승민, 박근혜 배신 리스크 부각. 또 국민의힘 경선용 이슈 부상. 당내에선 보수 분열 우려. 이 배신자 프레임 때문에 지금 뭐 서로 배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는 윤석열, 최재형을 이제 배신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한테 잘해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지. 최재형 감사원장이 원전 얘기 하지 말아야 되나? 아니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한 번 배신한 사람 또 배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 무리가 있어요. 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배신자 프레임을 둘러싼 공방이 달아오르고 있다. 홍준표 의원이 지난 27일 페이스북에다 내가 가장 혐오하는 부류는 배신자들이라면서 경쟁자들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홍 의원은 눈앞에 작은 이익을 두고 혹해서 바람 앞에 수양 버들처럼 흔들리며 믿음을 배신하는 것은 용서하기 어려운 모렴치라면서 배신을 낳고 종국에 가서는 파멸을 부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누구든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들면 한국 정치판에서 살아남기 힘들다고도 말했습니다. 예, 맞아요. 근데 유승민은 어떻게 살아남았지? 예. 특히 홍 의원이 이날 충남 부여군에 있는 김종필 전 국무총리 묘소를 참배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JP가 돌아가셨을 때 기르던 반려견 바니가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영정 앞에 있다가 죽어서 개 무덤을 그곳에 만들어줬다고 말했습니다. JP 집 반이만도 못한 사람들이 정치판에서 기웃거리는 지금의 염량 세태는 참으로 유감스럽다. 홍 의원은 이어 진돗개도 평생 주인을 잊지 않는다. 하물며 사람이 그렇게 처신해서야 되겠느냐. 아무리 안개 속 정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상가지구는 되지 말자. 우리는 상가지구가 되지 말자. 국민의힘 내에서는 홍 의원 발언이 배신자 리스크를 안고 있는 당내 경쟁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뭐 다 여러분들 감 잡으셨을 거예요.
그래요. 배신자는 우리가 되지 맙시다. 예, 배신자가 되면 안 되죠. 홍준표 대표 말은 틀리진 않아요. 예, 배신자가 되면 안 돼요. 근데 배신자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정말 훌륭한 사람, 인격적으로나 존경받아야 될 사람, 그런 사람을 욕하고 음해하고 등 뒤에 칼 꽂으면 배신자죠. 근데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 잡겠다고 하면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것도 배신자인가? 네? 다만 유승민 같은 경우는 배신자라고 볼 수 있죠. 그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평생. 예. 이준석도 마찬가지고. 예. 하여간 이렇게 당내에서 서로 배신자라고 하고 있어요. 홍준표 대표는 사실 진짜 박근혜 대통령 출당시키면서 많은 어떤 비난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때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킬 수뿐이 없었던 그런 정치적 상황, 이 상황. 그때도 이 배신자들 때문에 그랬죠. 박근혜 대통령 출당 안 시키면 자기네들이 나가겠다. 그러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진다. 뭐 그런 절박함 속에서 홍준표 대표의 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오려고 하는데 배신자들, 유승민들이 유승민, 하태경 이런 자들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하여튼 이 개헌 저지선을 지키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출당을 감행했다. 이렇게 이제 홍준표 대표가 정치적 상황을 에둘러서 이제 그때 상황에 대해서 나는 배신자가 아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한 것이다. 그런 절박한 선택이었다라고 해명했는데 저도 공감해요. 그건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걸 배신자라고 할 필요는 없는데 하여간 이런 발언들이 당내에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윤석열이나 최재형 감사원장을 자꾸 배신자 프레임 안에 우리도 가둘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예? 채팅창 보니까 막 별의별 얘기가 막 다 올라옵니다. 예. 예. 저는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예. 여러 가지로 능력이 있는데 때를 좀 잘못 만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지금 뭐 지지율 올라간다면서요. 근데 지금 역선택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지만 하여간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내일은 제가 최재형 감사원장, 원희룡 지사 비전 발표회 영상을 올릴 건데 여러분들 보시고 또 어떤지도 다시 한번, 두 번 보면 또 새롭잖아요.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신의 한 수의 이 시청자분들은 윤석열 총장을 엄청 좋아해. 참 그러다 보니까 저도 참 이게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하기가 어쩔 때는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저는 쓴소리 하잖아요. 저는 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쓴소리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쓴소리를 해야지 터무니없는 얘기, 감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선동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물론 감정적으로는 유승민 문재인보다 더 싫어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실제로 문재인보다 더 싫겠습니까? 문재인이 정말 이거 큰일 났어요. 나라 팔아먹고 있습니다. 진짜 막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대선에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힘을 모아야죠. 늘 방송에서 빠지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힘을 모으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여튼 늦은 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잠 못 들고 시청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 2시가 됐으니까 적당히 이제 잠이 좀 오실 거예요. 이것도 한 40분 방송했어요. 제가 40분. 아이고 토리님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신의 한 수를 위해 밤낮으로다가 대표님 좀 쉬세요. 신의 한 수 I love you. 윤석열 화이팅. 아유 감사합니다. 예. 쉬어야 되는데 오늘 또
우동균 기자도 안 나오고 신튜브는 방송을 하나뿐이 못했고, 예, 신의 한 수는 지금 알람이 안 가니까 또 열심히 또 저라도 나가서, 예,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제가 대표 아닙니까?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어요. 예, 회사를 운영하려면은 열심히 뛰어야 돼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월급도 주고 회사 운영도 하고 그래야지만이 기회가 오잖아요. 예? 뭐 물론 저 혼자 이렇게 방송하고 해도 저 혼자 뭐 지내는 거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왕 버려놓은 일들, 예, 또 앞으로 크게 쓰일 것 같으니까 열심히 해야죠.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밖에 야외에서 생중계 방송 이게 어디가 제일 잘해요? 신의 한 수 영상이 제일 깔끔하고 그리고 곳곳을 다니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도 잘 돼 있고 스튜디오에서 이런 좋은 분들 모셔다가 방송하는 거, 신의 한 수가 스튜디오가 제일 좋아요. 예. 그런 부분들 좌파들보다는 그래도 좀 나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전 진짜 공익적 목적, 예, 여기에 많은 신경을 쓰고 신의 한 수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스튜디오 환경들을 꾸며왔는데 직원들도 쓰고 사실 어떤 분들이 많이 걱정해요. 혼자 하는 게 제일